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강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세포호흡과 발효 중에서 전자전달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전달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진행이 되죠. 자, 이 내막에는 전자전달계 효소가 발달되어 있어요. 전자전달계 효소가 풍부하다. 효소가 풍부한 게 특징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기물 산화 시 생성된 고에너지 전자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자, 이 고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자유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전자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양성자를 능동성으로 하는 어떤 그 위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뭐로 바뀌냐면 양성자 농도 9배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양성자 농도 9배를 형성을 하거든요. 자, 양성자 농도 9배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형성한다는 얘기고, 이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우리는 위치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에너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양성자 기울기라고 하는 위치에너지가, 전기화학적 기울기가 후에 막간 공간에서 기질적으로 양성자가 촉진확산이 돼요. 이 촉진확산이 되는 어떤 원동력을 이용해서 ATP 신타즈라고 하는 ATP 합성 효소는 ADP와 인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ATP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인산화 과정, ATP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효소는 ATP 합성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또 한 번 변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그 양성자의 농도 9배처럼 전기화학적인 어떤 기울기를 이용해서, 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ATP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작을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은 잘 보시면은 이 양성자 농도 9배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전자 에너지가 돼도 되고, 이게 광 에너지가 돼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ATP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선 반드시 전자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전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막복합체를 통해서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양성자 농도 9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전자전달계가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 전자전달계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거를 호흡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호흡사슬. 이 호흡사슬과 전자전달계는 동의어인데,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전자수용체가 필요해요. 최종 전자수용체가 마지막에 바닥 상태의 전자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최종 전자수용체가 산소가 관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대사수에 해당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제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죠? 그러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은 산화적 인산화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전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과 똑같은,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산화적 인산화가 될 수도 있지만, 돼야 되지만,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실험 조건에서 인위적으로 양성자 농도 구배를 형성을 시켜주면 ATP 합성 요소는 AT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DP와 인산기를 넣어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서요. 이럴 때는 전자가 이동을 하지 않아도, 즉 전자전달계가 작동하지 않아도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비트로 조건에서, 즉 실험 조건에서는 이게 산화적 인산화랑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는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생체 내처럼 산화적 인산화랑 전혀 무관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양한 어떤 복합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세포 과정에서 전자전달계 호흡사슬에 지금 얘가 이제 1번 복합체예요. 1번 복합체.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번 복합체고, 그 다음에 2번 복합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얘가 동그란 애 있죠? 그죠? 얘가 바로 뭐냐면은 지질 성분으로, 단백질 성분이 아니고요. 얘를 우리는 유비퀴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비퀴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비퀴논. 그 다음에 3번 복합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제성 단백질에 해당하는 사이토크롬 C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복합체로 끝나게 돼요. 전자전달계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이제 내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외막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막 안쪽에 주름진 형태의 이렇게 내막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외막이고 여기 내막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 이 내막 경계로, 그죠? 이 바깥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강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막강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내막 안쪽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질이고 여기가 이제 막강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전자전달 복합체가 존재를 하겠죠? 여기가 이제 1번 복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걸쳐져 있는 2번 복합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퀴논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약자로 UQ, 유비퀴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복합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번 복합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질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내막이 되겠네요. MT 내막. 여기가 이제 기질이 되겠죠. 자, 기질에서는 피루부산 산화 과정과 TCA 회로가 일어나요. 얘가 작동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TCA 회로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탈소 조유소가 빼앗아 가지고 전자전달 복합체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NADH가 NAD 플러스로 어때? 산화가 되면서 전자가 1번 복합체에서 퀴논으로 넘어가고요. 퀴논에서 3번으로 넘어가고요. 3번에서 4번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자, 얘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전자 에너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얘기를 하자면 에너지가 사라질 수는 없죠. 따라서 1번 복합체와 3번 복합체와 그 다음에 4번 복합체를 통해서 자, 기질에서 막강 공간 쪽으로 양성자가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1번, 3번, 4번 복합체라고 하는 애가 양성자 펌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ATP를 쓰는 게 아니고 전자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ADH가 갖고 있었던 고에너지 전자는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자, 양성자를 기질에서 막간 공간 쪽으로 펌핑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막간 공간에는 양성자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pH가 형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질 쪽은 높은 pH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지역 간의 pH 구배도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낮은 pH와 높은 pH의 어떤 경사를 형성을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유기물이 가지고 있었던 고에너지 전자가 그 에너지를 어때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NADH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뭐도 만들어지냐면 FADH2도 만들어지죠. 숙신산 탈수요소에 의해서 포말사인이 될 때, 그죠? 얘가 FADH2가 FAD라고 하는 자, 조효소로 다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여기서 방출된 전자는 2번을 통해서 퀴논을 통해서 3번, 4번을 거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은 1번 복합체와 3번 복합체에서는 서로가 1번으로 들어간 전자는 2번으로 가지 않고 2번으로 들어간 전자는 1번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FADH2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자, 지금 NADH가 어때? 전자를 주고 빠졌을 때 FADH2가 전자를 주고 빠졌을 때 퀴논부터 같은 지역을 얘가 지금 어때? 거쳐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착을 했을 때는 전자 에너지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2번 복합체로 들어간 FADH2는 양성자 펌핑이 3번과 4번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NADH2는 추가적으로 1번에서도 양성자 펌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전자의 위치 에너지라고 봐도 되고 화학 에너지는 혹은 전자 에너지의 어떤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NADH가 갖고 있는 전자, FADH2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서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는 양성자를 세 군데에서 펌핑을 하지만 FADH2는 두 군데에서만 어때 펌핑을 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얘보다는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자, 바닥 상태의 전자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하지만 얘가 이 기질에서도 수소이온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소이온 두 개랑 전자 두 개랑 바닥 상태의 전자 두 개랑 어때 합쳐질 때 최종적으로 받아주는 애가 누구냐면 산소 반분자가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H2O라고 하는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H2O가 여기서 대사수로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O2라고 하는 이 산소는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의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내재성과 외재성 단백질이 복합체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버섯 동자처럼 생겨 먹은 애가 있는데,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TP 합성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ATP 합성 효소. 그래서 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이 양성자는 촉진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TP 합성 효소의 어떤 기능은 추가적으로 양성자의
촉진확산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 채널의 기능도 갖는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재성 부분을 우리는 F5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재성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1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ATP 합성 효소를 F5, F1 복합체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질 쪽에 있었던 ADP와 인산기가 결합을 해서 ATP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ATP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두 지역 간의 양성자 농도 구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성자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의 어떤 농도나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통해서 ATP를 만들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화학3투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체내 조건에서는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슬라이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내막을 경계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이제 기질, 매트릭스가 기질이고, 기질에서 이제 막간 공간 쪽으로 양성자가 최대 이제 3개까지, 3군데에서 이제 펌핑이 일어날 수 있는데, 1번 복합체와 3번 복합체와 4번 복합체에서 펌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탈수 요소는 누구? NADH. 그죠? NADH가 산화가 될 때 가능하고요. 반면에 3번 복합체와 4번 복합체에서만 펌핑을 할 수 있는 이때의 어떤 탈수 조효소를 우리는 FADH2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에너지 준위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NADH의 에너지 준위가 FADH2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겠죠. 퀴논, 2번에서 퀴논, 1번에서 퀴논, 그 다음에 3번 시토크롬 C, 그 다음에 4번 복합체를 어때? 경유하면서 최종적으로 4번 복합체에서 누구랑 만나냐면, 자, 두 분자의 수소이온과 두 분자의 전자와, 그죠? 그 다음에 반분자의 산소 분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분자의 산소 분자이기 때문에 한 분자의 원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산소 원자는 자연계에서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분의 5토라고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이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과자도 먹었을 때 빵과 과자와 고기 안에 있는 에너지는 전자전달기에서 ATP로 바뀔 때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수소와 그 다음에 자유전자는, 고에너지 전자는 산소하고 어때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대사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사수.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전달계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양성자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된 거고요. 이 양성자 농도 구배가 양성자의 촉진 확산을 유발시키면서, 그죠? 이 F1 컴플렉스에 회전자가 획가닥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ADP와 무기인산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를 어때요?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화학3투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버섯 동자처럼 생겨 먹은 애가 ATP 신타아제라고 나왔죠. 그죠? 이 ATP 신타아제는 ATP 합성 효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 전자전달 복합체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다른 그림으로 어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아우터 멤브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외막,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외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막간 스페이스, 막간 공간, 그 다음에 내막. 참고로 이제 외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물질 투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내막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내막은 물질 투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질 투과성이 높다는 얘기는 친수성 물질에 대한 어떤 투과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친수성 물질은 단백질 같은 거하고 어때 친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린 단백질에 물질 투과가 잘 되는 포린 단백질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질 투과성이 낮은 내막은 지질 성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카르디오 리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카르디오 리핀이라고 하는 지질 성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친수성 물질에 대한 어떤 거 투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NADH는 지금 1번 복합체에서 3번 복합체에서 그 다음에 4번 복합체에서 총 3군데에서 어때 양성자 펌핑을 수행하는 거에 반면에 FADH2 같은 경우는 자 3번 복합체와 4번 복합체에서만 양성자 펌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네가 같은 지역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NADH와 FADH2 중에서 에너지 함량은 NADH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화학산투적 인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지금 수소이온이 촉진 확산되게 되면 ADP와 인산기, 무기인산기가 결합을 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거를 자,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런 전자전달계를 저해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죠? 그 저해제라고 하는 물질을 보게 되면은 종류가 첫 번째 이제 로테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로테논이라고 하는 물질은 전자전달계 복합체에서 1번 복합체를 저해를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라고 하는 게 이제 일산화탄소죠. CN-1가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시안화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시안화물 복합체가 청산가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물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시안화물 같은 경우는 전자전달기에서 4번 복합체를 억제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전자전달계가 스탑하게 되고요. 전자전달계가 스탑하게 되면은 양성자의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양성자 농도 구배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에 해당하는 ATP 합성 과정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자전달 저해질을 처리를 했을 때 이런 물질과 같은 로테논, 일산화탄소, 시아나물 같은 물질을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단순하게 전자전달계가 스탑해서 ATP 합성이 안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죠? 이 전자전달계와 TCA 회로는 짝물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전자전달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TCA 회로도 스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전달계가 NADH가
전자를 주고 빠졌을 때 NAD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그런데 TCA 회로는 NAD 플러스를 NADH로 환원을 또 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얘가 안 일어나게 되면 얘가 부족하게 되고, 즉 전자 수용체가 없게 되면 TCA 회로상에서 NADH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정지를 하게 되면 얘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NADH와 FADH2가 산화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NADH가 전자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NAD 플러스와 FAD도 이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자가 이동을 못하니까 최종 전자 수용체에 해당하는 산소도 전자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최종 전자 수용체에 해당하는 산소도 전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 자체가 환원이 되지 못하고, 환원이 되지 못하니까 수소이온과 더불어서 결합을 해가지고 물을 생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대사수도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TCA 회로도 정지가 되는 이유는 전자 전달계와 TCA 회로는 짝물림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자 전달계가 스탑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지를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내막 사이에, 그죠? 내막과 외막 사이에, 그죠? 외막 사이에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양성자 농도 9배 형성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TP 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ATP 합성 저해제 중에서 ATP 합성 효소를 저해해주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복합체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FO 복합체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를 FO 복합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부분을 F1 복합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이 올리고마이신이라고 하는 애는, 자, 이 FO 복합체에 양성자의 어떤 투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기능을 억제하는 애가, 촉진확산을 억제하는 친구가 올리고마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리고마이신. 그래서 실제로 얘가 그 숫자의 5가 아니고, 그죠? 알파벳의 5라고 얘기를 합니다. FO.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ATP 합성 요소 저해제는 올리고마이신이 대표적인 어떤 물질이고, 기능은 ATP 합성 요소의 FO 복합체의 양성자의 이동을 차단시켜서, 요게 일종의 뭐죠? 양성자의 촉진, 확산, 억제제가 되는 거죠. 강력한 억제제. 그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막간 공간이 양성자로 포화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얘가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전자 전달계가 형성을 해주죠. 그죠? 그런데 얘가 계속적으로 빠지지 못하면, 기질적으로 양성자 이동이 일어나지 못하면 언젠가는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성자를 펌핑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양성자로 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얘가 빠지면 얘가 다시 전자전달계에서 능동송이 되는 거고, 또 빠지고 능동송이 되는 거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복이 되는 어떤 이유는 얘가 촉진확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양성자의 농도 9배를 ATP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전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간 공간에 어떤 건 양성자가 포화가 되고요. 그죠? 막간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에 결과적으로 전기화학적인 기울기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전자전달계의 어떤 거?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반발력이 너무나 커지거든요. 막간 공간에서.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피곤해서 요즘에. 자, 전자전달기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 양성자의 어떤 그 청력이 강해지게 되면 전자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1번 복합체나 3번 복합체나 4번 복합체를 통해서 펌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펌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자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를 소비를 못하죠. 소비를 못하면은 얘가 그 다음 단계로 전자전달기 복합체를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정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전달계도 ATP 합성 효소 저해제를 처리하게 되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스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반응도 짝물림, 전자전달계와 TCA 회로도 짝물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언커플러라고 하는 짝풀림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전자전달계와 자,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반응은 무슨 관계다? 짝물림이에요. 서로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저해하게 되면은 저해제를 처리해서 전자전달계를 저해를 하게 되면 얘도 안 일어나요. 또한 ATP 합성 반응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올리고마이신을 처리하게 되면은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결국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전자전달계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짝물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짝풀림제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 짝풀림제는 ATP 합성 효소처럼 내막에 존재하고 있는 내막 단백질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자전달계가 예를 들어서 이 저해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됐을 때 얘가 없었을 땐 얘 이쪽으로 어때? 진입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짝풀림제를 통해서 경로를 어때?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확산이 가능하고 이 막간 공간의 양성자의 농도를 해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ATP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러면 전자전달계가 돌아는 가는데 ATP는 못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되먹임이 일어나서 ATP 합성 효율이 감소하게 되면, 그죠? 이게 되먹임 기작을 통해서, 음성 되먹임 기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나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세포업 대사가 오히려 더 촉진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대사적 보상기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정지를 하더라도 전자전달계가 얘로 인해서 스탑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막 단백질인 얘가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둘의 짝물림을 풀어주기 때문에 얘를 짝풀림제 혹은 짝풀림 단백질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막 단백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UCP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짝풀림 단백질을 이용해서 짝풀림제라고 하는 걸, 인위적인 짝풀림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짝풀림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DNP. 대표적인 어떤 그 물질이 DNP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짝풀림 단백질은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특히나 이런 짝풀림제는 ATP의 합성 효율을 감소시키고, ATP의 합성 요소를 감소시키고, 열 에너지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죠. 합성 효율을 떨어뜨리고 대신 열 에너지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동면하는 동물이나 포유동물의 어린 새끼들처럼 움직임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애들은 털도 적고, 그죠? 아니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한테는 열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존에. 그죠? 그래서 UCP는 이런 어떤 동면 동물이나 포유 동물, 어린 새끼들한테 많이 발현을 합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DNP라고 하는 거는 살을 빼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판했었던 일종의 이제 약물이었었는데 이거를 먹고 한 여성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 FDA에서 이거를 처음에는 승인을 했다가 현재까지 이거는 어때? 불법으로, 그죠? 승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굉장히 좀 강했던 일종의 인위적인 짝풀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촉진확산을 통해 가지고 양성자의 구배를 해소를 시키지만 얘는 양성자의 촉진확산이 아니고 단순확산을 시켜요. DNP가 양성자랑 결합을 해서 자, 페놀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과 매우 친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까지 붙잡아서 양성자를 그 넓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고 있는 인지질층을 통해서 다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UCP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효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능은 양성자를 내막으로 촉진 혹은 단순 확산을 가능하게 해서 양성자 농도 구배를 감소시키고요. 즉 막강 공간에 양성자 포화되는 걸 억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결과적으로 짝풀림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동하는 어떤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ATP 합성 효율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ATP의 생성률은 떨어지고 열 생성률은 증가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잠깐 이 촉진확산은 UCP가, 단순확산은 DNP가 관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대사적 보상에 의해서 음성대먹임이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음성대먹임 기작을 통해서 자, PFK1이라고 하는 인산과당 인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시트르산회로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오히려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호흡사슬까지 모두 촉진되는 게 특징이죠. 왜? ATP가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선 얘네들한테 계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자, 열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전신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체중은 떨어지게 되죠. 왜요? 호흡 기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와 호흡량도 증가되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살 빼는 약으로 DNP가 체중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약물로 판매가 됐다가 한 여성이 어때?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이 판매가 중단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정리를 하죠. 첫 번째가 전자전달 저해제.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 저해제. 올리고마이신. 전자전달 저해제는 로테논, 시아나물,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에 짝풀림제는 인위적인 짝풀림제는 DNP,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체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짝풀림 단백질은 UCP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전달기와 전자전달기를 통한 호흡 과정, 즉 전자전달기의 전반적인 어떤 과정에 저해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거를 ATP 합성 저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TP 합성 저해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시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발효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